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아마 요즘 마음이 좀 무거우신 거 아닐까요? 퇴직하고 나서 뭔가 허전한데 말로 표현이 안 되신다거나, 아침에 눈 뜨면 갈 곳이 없어서 괜히 늦게까지 누워 계신다거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로 끄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힘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싸구려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사실로 왜 이런 기분이 드시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퇴하셨을 때 처음엔 좀 홀가분하셨죠? 드디어 나도 쉴 수 있겠구나,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근데 막상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이상하게 허전하네? 아침마다 알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 보는데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이게 왜 생기는지 아세요? 심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해봤더니 아주 명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뇌는 역할과 정체성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30년, 40년 동안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부장이다, 나는 팀장이다, 나는 이 집의 가장이다,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는 거예요. 명함도 없어지고 직함도 없어지고 매일 출근하던 루틴도 없어지고. 뇌 입장에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30년 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만의 문제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는 이걸 아예 퇴직 증후군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어요. 일본 국립노인의학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남성의 약 34%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이 넘어요. 흔한 일이에요. 미국은 더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미국 정신의학회가 연구해봤더니 퇴직한 남성들 중에서 목적의식 상실을 경험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대요. 남성들은 특히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확인해왔거든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 퇴직 후 남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1위로 꼽은 게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매일 아침의 루틴과 사회적 연결감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회의하고 농담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요. 그게 없어지니까 허전한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서 맞아, 그게 제일 힘들어 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 마음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완전히 정상이에요. 독일에는 은퇴는 멈춤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들 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만 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세요? 나는 이제 사회에서 은퇴했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해요. 혹시 1960년대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기억하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였어요.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1인당 국민소득이 37,000달러가 넘었습니다. 60년 만에 약 400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세계 경제사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세계은행은 이걸 공식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아직도 연구하는 사례예요. 근데 이 기적을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이에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장에 가고 건설 현장에 가고 회사에 가고 월급 봉투 받아서 자식 학원비 내고 아파트 전세금 모으고 부모님 용돈 챙기고 야근하고 휴일 반납하고 명절에도 출근하고 그 땀이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1988년 서울올림픽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알린 그 순간, 그때 올림픽 경기장 짓고 도로 닦고 호텔 세우고 선수들 먹을 음식 준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세대예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대한민국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 가득 메웠던 그 함성, 그 순간을 만든 경제적 기반을 쌓은 것도 여러분 세대예요.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K-팝 들으면서 열광하고 K-드라마 보면서 울고 김치 먹으면서 오마이갓 하는 거 보이시죠? BTS가 미국 빌보드 1위하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전 세계 1위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오스카 받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문화는 풍요로운 경제 위에서 꼽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경제를 키운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기반 위에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요즘 뉴스로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삼성전자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0% 이상이에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메모리 반도체 2개 중 하나는 한국 거예요.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 자동차 판매 3위예요. 폭스바겐 GM을 제쳤어요. 세계 선박 수주량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 중에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K 콘텐츠 수출액이 13조 원을 넘었어요. 강남스타일 나왔을 때는 그냥 웃기고 신기했는데 이제 BTS, 블랙핑크가 그래미 노미네이트 받고 한국 배우들이 오스카 상을 휩쓰는 시대예요.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세계 유일의 나라. 이걸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라고 하면 바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세대가 이룬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야근하셨던 그 밤들이, 명절에 쉬지 못하셨던 그 시간들이, 월급 적어도 악착같이 일하셨던 그 땀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반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경북에 사시는 66세 이모씨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전자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다 3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정말 힘드셨대요. 공장 문 나서는 날 동료들이 박수 쳐주고 꽃다발 받고 눈물도 흘렸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고 TV만 켜져 있고 나 이제 뭐 하면 되냐 싶으셨대요. 그렇게 6개월을 방황하다가 어느 날 손자가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나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 할아버지는 뭐든 잘 고치잖아.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나셨대요.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 가전제품 무료로 고쳐주시고 지역 청소년 직업 체험센터에서 제조업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더라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64세 박모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35년 일하다 2년 전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처음엔 이분도 굉장히 힘드셨대요. 매일 아침 양복 입고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트레이닝복 입고 있으니까 아내한테 괜히 예민하게 굴고 잔소리도 늘고 자꾸 투덜거리게 되더래요.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당신이 힘든 거 알아. 근데 당신이 힘든 만큼 나도 힘들어. 그 말이 충격이었대요. 아,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아내랑 같이 한강 주변을 걷기 시작했대요. 그게 취미가 돼서 지금은 전국 둘레길 도장 깨기 하고 계신데요. 작년에 제주 올레길 완주하셨는데 그날 사진이 가족 단체 카톡방에서 엄청난 축하를 받았대요. 은퇴하고 나서야 아내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3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참 늦게 알았죠. 여러분,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다들 힘드셨어요. 방황도 하셨어요. 우울하셨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은퇴 후 우울감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요? 심리학자들이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작은 루틴입니다. 거창한 목표 말고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산책 30분, 커피 한 잔, 신문 읽기. 이런 작은 루틴이 뇌에게 오늘도 나는 살아있어, 나는 움직이고 있어 라는 신호를 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 연결감이에요. 즉, 나를 아는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직장 동료, 고향 친구, 동네 경로당, 동호회 사람 등 뭐든 좋아요.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기여예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이 30년, 40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정말 귀중한 자산이에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해주시는 것도 좋고, 지역 사회 봉사 활동도 좋고, 아니면 그냥 손자, 손녀한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빛을 발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처음에 제가 물었죠. 요즘 우울하신지? 우울하다고 대답하신 분들, 그 감정 이상한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나약한 거 아닙니다. 30년, 40년을 전속력으로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당연히 넘어지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를 원조 주는 나라로 만든 사람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자식들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켜서 이만큼 키워낸 사람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를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 사회가 여러분의 세워주신 유산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새로운 챕터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좀 더 천천히, 좀 더 나를 위해서,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써 내려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사소한 것도 좋아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